오늘 오신 모델링은 곱슬과 전형적인 탈색으로 인한 손상 모발입니다. 이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보면은 좀 곱슬이 맞네요, 그죠? 네. 좀 많고, 그리고 끝에는 탈색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할까요? 펌제는 예. 시크릿 D, 그리고 끝에는 시크릿티를 바른단 말이죠. 끝에는 시크릿 D를 부스터와 믹서를 해서 바르고요. 여기는 염색모지만 그래도 곱슬이고 건강한 상태, 즉 탈색의 이쪽 뿌리 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브리드 건강모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알카리 펌제를 바르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D를 손상된 부분에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뿌리 부분, 즉 곱슬이 있는 부분에 알카리 펌제 하이브리드 건강모를 도포하겠습니다. 먼저 손상된 모발 끝쪽 복구 매직을 할 부분에 시크릿 D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상이 많다고 느껴져서 지금 100g에 부스터 50%, 즉 50g을 따르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혼합할 때는 충분히 혼합하셔야 됩니다. 한 30분 하셔야 됩니다. 세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충분히 믹서를 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세야 돼요, 그죠? 지금 고객님 모발은 육안으로 봐도 뿌리 부분부터 약 10cm 정도는 곱슬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요 경계선부터 모발 끝까지 먼저 시크릿 D에 부스터를 믹서한 제품을 바르겠습니다. 자, 시크릿 펌제 D는 그 손상 모발, 즉 알카리가 없는 손상 모발용인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부스터를 50%를 많이 첨가시키는 거는 이 복구 매직을 해야 될 이 머리들이 너무 손상이 많아갖고 와글와글하기 때문에 잘 안 펴져요. 그래서 부스터를 많이 혼합을 한 것입니다. 보통 손상이 많다, 복구를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펌제가 더욱더 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 한 1년 가까이 써보면서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카락이 더욱더 경화돼 갖고 단단해졌다. 그래서 부스터 양이 많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시크릿 펌제 D와 부스터 50%를 혼합해서 1차 손상된 모발 부분에 먼저 바르고 있습니다. 자, 1차 손상된 모발에 먼저 바르는 이유는 이렇게 먼저 발라놔야 위에 그 알카리 펌제가 묻었을 때 경계를 타고 넘어와도 큰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곱슬 부분 모발 밑으로 손상이 지금 머리 색깔은 약간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탈색으로 굉장히 심한 손상이 있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탈색을 여러 번 했던 모발들은 보통 그 복구 매직을 해야 될 머리라고 보면 되고요. 미용실에서는 복구 매직용 메뉴에 들어가는 모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시크릿 펌제 D와 부스터 50%를 혼합한 펌제를 바르고 있고요. 위쪽에 바르지 않는 거는 나중에 그 프리미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을 바를 겁니다. 자, 윗부분에는 비록 염색 모발이지만 그래도 곱슬이 심합니다. 프리미어 시크릿 펌제는 손상 모발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슬이 심한 모발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에는 알카리 펌제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시크릿 폼 D 도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윗부분에는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을 도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뿌리 부분에 곱슬이 많은 부분에 알카리 펌제 즉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을 도포할 예정인데요. PPT를 즉 약 10% 정도 5펌프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PPT 원액과 펌제가 충분히 믹서되도록 골고루 혼합해 주시고요. 지금 시크릿 D와 부스터 50%를 믹서해서 모발 끝쪽을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곱슬이 있는 손상이 좀 덜 된 곱슬이 있는 뿌리 부분은 하이브리드 건강모와 PPT1에 10% 정도 믹서를 해서 뿌리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뿌리 쪽에는 이분은 비록 그 염색 모발이지만 곱슬이 강해서 지금 알카리 펌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알카리 펌제를 바르고 있고요. 그 시크릿 M이나 시크릿 펌제는 손상 모발용이기 때문에 이분 모발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펌제를 도포하는 것보다는 알카리 펌제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을 도포하는 것입니다. 그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도 연화가 100% 되는 게 아니고 연화가 한 55%, 60%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대한 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일제 그 연화는 이루어지니까 좀 애매한 머리다 이랬을 때는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펌제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은 뿌리 쪽에는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 바르고요. 끝에는 시크릿 펌제와 부스터를 혼합한 그 시크릿을 발라놨습니다. 자, 시크릿 도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리 쪽에는 알카리 펌제를 도포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발을 시크릿을 먼저 도포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경계선에서 알카리 펌제가 흘러내려서 그 경계선에 손상이 올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크릿 D를 이용해서 먼저 도포를 하고 나면 이런 알카리 펌제가 혹시라도 흘러내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경계 부분이 모발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시크릿 D 손상된 모발을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뿌리 부분을 알카리 펌제를 이용해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발라놨기 때문에 침투가 먼저 되니까 뒤에 바른 펌제는 그 안에 침투가 된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죠.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상이 있는 부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건강모를 바릅니다. 이거는 그 시크릿 펌제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타입의 모발이 만약에 시크릿 펌제가 없었다 하면은 그 도포하기가 굉장히 이거 힘듭니다. 왜냐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게 발라야 되고 끝에는 손상모를 발라야 되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이분 머리는 거의 탈색에 대한 그 복구 매직을 해야 될 머리라서 그 경계를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구 매직을 해야 될 부분 시크릿 펌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자라난 부분을 알카리 펌제를 도포하는 겁니다. 자, 뿌리 쪽 10cm 밑에는 시크릿 펌제와 부스터를 약 한 10대5 기준 100대 50 정도로 해서 부스터가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복구 매직 할 정도인데 왜 부스터가 이래 많이 들어갔냐 하면은
이번 머리는 그 손상이 워낙 심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경화되어 있습니다. 그 경화된 머리는 일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터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크릿 펌제 D에 부스터가 많이 들어가도 모발 손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알칼리 펌제를 지금 두피 쪽 10cm 길이만 지금 바르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 알칼리 펌제에다가는 부스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칼리 펌제는 그 방치 시간을 위주로 보니까 여기서 부스터를 넣어서 더 환원력을 더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뿌리 쪽에 한번 살짝 볼까요? 좀 살짝 좀 풀어지는 게 보이나요? 한번 빗어볼까요? 네, 뿌리 쪽 곱슬은 그 로트를 감아 놓는 게 아니고 빗으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변하는가 그걸 위주로 보면 됩니다. 좀 잘 풀어져 가죠? 네. 네. 자, 지금 방치가 다 끝나고요. 일단 기본 시간은 30분을 보고 있습니다. 30분 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뭐 10분, 15분마다 보면서 모발이 어느 정도 그 곱슬 쪽에 풀어졌다 하면 샴푸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밑에 이쪽에는 시크릿 펌제 D와 부스터를 발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계속 시간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시간이 작용되고 있지만은 이쪽에는 그 모발의 등전점 pH 4.5 내지 5.5로 발랐기 때문에 이쪽에는 쉽게 모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환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열펌제는 연화가 그 100%가 되지 않습니다. 약 한 60% 정도 연화가 일어나고요. 일반 알칼리처럼 머리가 뭐 확 높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꼬리빗으로 빗어 보아서 울렁거리는 게 없으면 잘 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살살 만졌을 때 큐티클이 정리가 잘 돼서 미끄럽게 내려간다면 이것도 연화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네. 남았다는 거는 좀 약간 모발이 좀 거칠거칠한 게 약간 네네네. 있다는 거죠. 예. 중간중간 모래알처럼 살짝 걸리는 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연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뿌리 쪽에는 알칼리 펌제를 발랐고 밑에는 시크릿 펌제 D와 부스터 복구 매직을 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슬이 강한 모발은 많은 모발은 시크릿 펌제를 바르지 마시고요. 알칼리 펌제를 발라주는 것이 결과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연화가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네, 알칼리 펌제라 그런지 조금 전에 여기 만졌을 때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은 곱슬이 심해서 알칼리 펌제를 발랐고요. 이만큼은 탈색으로 인해서 복구 매직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구 매직 펌제를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알칼리 펌제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알칼리 펌제가 경계를 넘어가도 이쪽 손상 모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 모발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복구 매직을 바르게 될 경우에는 건강 모발 알칼리가 타고 넘어가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만큼은 복구 매직 펌제, 위에는 알칼리 펌제, 곱슬이 있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를 발랐습니다. 마지막 연화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힘을 빼고 살살 당겼을 때 매끄럽게 내려가면 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온 밸런스를 전체 뿌리고 샴푸를 하겠습니다. 먼저 샴푸실에 가서 이온 밸런스를 도포하겠습니다. 끝나고 샴푸를 하기 전 이렇게 손상이 많이 있던 모발 끝쪽을 중심으로 이온 밸런스를 전체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온 밸런스는 이렇게
산성펌 아니면 알카리펌 어디나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염색이나 탈색을 하시고 나서 샴푸 전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모발 손상이 방지가 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온 바란스를 쓰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두피 쪽에는 자라난 부분에는 알칼리 펌지를 썼죠. 알칼리 펌지를 썼기 때문에 모발에 팽윤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이온 바란스를 뿌려서 팽윤된 모발을 다시 수축시키는, 즉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부 세미나에서 보면 안정화 작업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온 바란스를 사용해서 안정화 작업을 합니다. 모발을 수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 밸런스를 충분히 도포하셨다면 살짝 이렇게 쪼물쪼물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5분 정도 지난 후에 깨끗이 샴푸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깨끗이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샴푸는 단백질 샴푸를 썼습니다. 자,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이 연화가 100%가 되지 않는 열펌제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면은 두피 쪽에 알칼리 펌제,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발효 펌제가 약간의 곱슬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발은 나중에 열과 수분으로 곱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화가 끝나고 이온 바란스 뿌리고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건조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 온풍기를 이용해서 지금 전체에 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알칼리 펌제를 댔던 부분은 약간의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직을 해주셨을 때 더욱 좋고요. 시크릿 D를 댔던 모발 끝은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직하기 전 약간의 스티클 분이 수분을 준 다음 매직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복구 매직은 시크릿 펌제를 도포할 때 그때만 사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온도나 이런 거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구 매직 복구 폼에서는 도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직기 온도나 그 다음에 디지털 펌 온도 이런 거는 가온 시간 방치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단지 머리가 많이 녹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온도를 좀 낮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곱슬 있고 이런 모발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는 대로, 지금 저는 이쪽에 150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모발 쪽에는 한 110도 정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녹은 머리나 쭉쭉쭉 늘어나는 머리는 온도가 더 낮아야 되겠죠. 그 외에는 그냥 보통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라난 부분의 온도 밑에는 전으로 한번 가고, 지금 자라난 부분 온도는 약 한 145도로 하고 있네요. 이사님은. 저는 150도로 했습니다. 145도로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발이 넓으면 판넬을 넓게 뜨지 마시고요. 반을 나눠서 지금 모발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쪽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이온 밸런스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온 밸런스를 충분히 발라 수분을 보충을 해주시고요. 자, 손상이 많이 됐던 시크릿 D랑 부스터를 믹서해서 발랐던 이쪽 부분부터 저온 매직기로 살살 프레스 작업을 해줍니다. 매직기 판넬보다 절대 넓게 잡지 마시고요. 매직기 판넬 안에 모두 다
모발이 들어갈 정도로만 섹션의 양을 떠주시면 됩니다. 저온으로 먼저 손상이 많은 모발에 프레스 작업을 해줘서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곱슬이 많았던 뿌리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 145도로 천천히 프레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도 잘하시는 분은 150도, 155도로 쉽게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낮은 온도로 조금 천천히 프레스 이렇게 매직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모지를 보고 윤기가 난다 싶으면 그때 멈추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안 하고 살짝 한 5도 정도 낮은 온도로 해서 천천히 다림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모발의 수분을 이온 바란스를 뿌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직기에 열이 가면은, 자, 열이 모발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먼저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발 속에 이온 바란스를 분무하게 되면은, 자, 이온 바란스가 모발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모발 속에 들어가면은 열이 가면서 모발이 살짝 팽윤이 됩니다. 살짝 팽윤이 되면서 매직기가 계속 그 모발을 이제 건조하겠죠. 한번 팽윤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조로 들어가니까 형태가 변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높은 온도 그냥 쭉쭉쭉 가면 됐지만 그 열이 모발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자, 열이 머리카락의 속에 있는 수분을 팽창시켜서, 즉 스팀을 방출하면서 머리카락의 조직이 약간 팽창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건조를 해버리면 형태가 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완전 녹은 머리, 쭉쭉쭉 늘어지는 머리 말고 보통의 모발들은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매직하는 것이 어떤 그 결감이나 이런 게 더 좋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그 디지털 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완전 건조한 머리에 디지털 펌 감는 것보다 약간 눅눅하게 수분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펌 하는 것이 모발의 팽윤을 한번 스팀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형태를 딱 굳혀주기 때문에 컬이나 매직이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바싹 말린 상태에서 바싹 마른 머리로 그냥 고온으로 건조 매직하는 것은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수분을 주어서 뜸을 주고 그 다음에 건조시키고 매직을 형태를 고정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무한 이온 바란스가 모발 속으로 들어가서 자, 매직을 하면서 매직기의 열에 의해서 이온 바란스가 다시 밖으로 팽창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빠져나오면서 머리카락을 한번 부풀어 주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물리적인 팽윤, 물리적인 연화에 해당됩니다. 자, 열에 의해서 팽창돼서 나오면서 모발은 다시 건조되고 건조되면서 모발은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온 바란스는 뭐 표시 전성물에서는 그냥 정제수 의뢰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물하고 많이 다릅니다. 조금 좀 특수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이고요. 그래서 모발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물이 고온의 매직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발을 팽창시켜서 다시 형태를 부풀리고 건조 과정에서 고정을 시켜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복구 매직은 매직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 복구 매직을 해야 될 모발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환원을 시키는가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복구 매직은 매직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직하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그 송선된 모발, 녹음머리나 탑머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되게 그 머리를, 그 경화된 머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의외로 그 시크릿 D를 써서 그 부스터가 50%씩 막 들어가고 이런 내용은, 이거는 그 저희들이 그 작년부터 복구 매직을 하면서 그 스스로 얻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즉 레시피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복구 매직을 하지 않았었다면 시크릿 펌 D에 부스터가 50%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안전하게 환원을 보고 그 다음에 말려서 연수를 살짝 뿌리고 저온 매직기 약 한 110도 정도짜리를, 자, 이렇게 1차 매직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 쪽에 자라난 건강 모발이 있겠죠. 뿌리 쪽에 자라난 건강 모발을 한 145도의 온도를 써서 매직으로 이어집니다. 자, 가끔 그 시크릿 펌지를 쓰는 그 원장님들이 뭐 디지털 펌 할 때 온도는 몇 도로 해요? 뭐 이렇게 묻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직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는 대로 하시는데 가끔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은 머리나 이런 머리일 경우에 온도를 좀 낮게 저온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복구 매직, 복구 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환원을 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전하게 그 환원을 시키는 작업을 거치고, 모델님처럼 이렇게 곱슬이 좀 있는 모발은 알칼리 펌제를 같이 두 가지를 써서 환원을 시켰습니다. 자, 저희들이 복구 매직을 그 작년 8월 달부터 했죠. 작년 8월 달부터 했는데, 건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넘도록 하면서 느낀 거는 복구 매직에서는 안전한 환원, 즉 환원, 안전한 연화, 안전한 환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펌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시크릿 펌제 M과 D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안전한 환원을 보장해 주니까 복구 매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시크릿 펌제로 해야 될 머리들은 사실은 전부 다 복구 매직, 복구 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뭐 복구 매직, 복구 펌이 특별하게 뭐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 원장님들이 하셨던 매직이나 그 디지털 펌들이 전부 다 복구 매직, 복구 펌에 해당된 메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 복구 매직 전문가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구 매직은 그 안전하게 연화만 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자체로 바로 복구 매직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직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중화를 할 건데요. 중화는 시크릿 중화제 부름산 중화를 쓰겠습니다. 얹어놓고 0점 맞춰주세요.
약 150g 정도 따랐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에서 150g 정도 추가를 했고요. 플렉스를 15g 정도 믹서를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는 한 중화제 10% 정도만 섞으면 됩니다. 자, 플렉스가 하는 일은 모발의 그 S 결합을 중화제로서 붙이지 못하는 S 결합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화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브롬산 중화 분무하고요. 자, 손상 모발에는 브롬산 중화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 시간은 과수처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손상이 많은 모발일수록 방치 시간은 조금 더 두셔도 됩니다. 자, 손상 모발에는 꼭 브롬산 중화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방치 시간은 10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화 방치 시간이 끝나고 샴푸를 하겠습니다. 중화가 끝나고 나면 깨끗이 샴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화 방치가 끝나고 깨끗이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구미직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관리를 해주는 단계인데요. 이럴 때는 마무리 단계로 아웃바스 그리고 오일 에센스 믹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샴푸가 되어 있는 젖어 있는 모발에 먼저 충분히 도포를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구 매직에는 첫 번째 안전한 환원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직기의 온도 혹은 디지털 노트나 세팅 펌기의 온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렇게 관리해주는 제품인데요. 관리해주는 제품이 좋으면 그리고 고객님이 꾸준히 사용을 해주셨을 때 복구 매직의 유지 효과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구매직한 모발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온 드라이기 약 60도 설정을 했습니다. 저온 드라이로 건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구매직을 한 모발에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게 되면 모발 끝은 흡축돼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열심히 복구매직 했던 보람이 없어지겠죠. 그러니 저온으로 전체 건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발은 뿌리 부분 약 10cm 정도는 곱슬이 아주 많은 모발이었고요. 모발 끝에 10cm 정도는 한머리였습니다. 즉 곱슬 모발과 한머리가 같이 있던 모발에 시술을 했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줄까요? 곱슬 많았던 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펴졌네요. 깨끗하게. 예. 그리고 보여지는 이 부분도 잘 펴졌습니다. 모발이 아주 매끈해요. 페이스라인 쪽에도 곱슬이 이런 탑 부분이나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더 심했었는데 페이스라인 쪽에도 모발에 잘 펴졌습니다. 역시 그 곱슬이 많았던 그 두피에서 한 10cm 정도는 알칼리 펌제를 쓰는 것이 그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너무 염려해서 그
시크릿 폼제를 막 쓰는 것보다는 이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보통의 건강 모발이라 하면은 알칼리 폼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탈색으로 인해서 그 노코나 탄머리 쪽에는 시크릿 폼제 D를 써서 그 다음에 그 부스터를 50% 넣어서 충분한 환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델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